김규리의 퐁당퐁당. 우리가 대단히 욕심쟁이 같아도요, 어떨 때 보면 참 소박하기가 그지없어요. 잘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고서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도 짓기도 하고요. 일거리, 고민거리를 눈앞에 켜켜이 쌓아놓고도 좋아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감탄사를 내뱉잖아요. 아, 좋다. 이제야 좀 살겠네. 힘들어 죽겠다가 살만하다로 바뀌는 순간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찬바람만 조금 덜 불어줘도, 윗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만 좀 덜 들어도, 다니던 길이 평소보다 아침에 10분만 덜 막혀줘도, 늘 차고 넘쳤던 일이 30분만 일찍 끝나도 우리는 오늘은 좀 살만하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요. 살만한 하루가 살만 나는 하루로 바뀌는 순간, 오늘은 그런 순간도 여러분 기대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자, 들을수록 들을 맛이 더 나는 금요일, 듣는 맛이 더 나는 금요일. 이게 몇 주 만이에요. 기다렸습니다. 자, 이 시간이면 뉴스공장에서 우리 퐁당퐁당으로 멋진 그 고품격 음악 손님과 황기익 선생님이 풍덩풍덩 넘어오시죠? 자, 오늘 풍덩풍덩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 듣고서 수다 시작할게요. 싱어게인의 64호 가수님으로 유명하시죠. 하지만 오늘부로 우리 가슴속에 넘버원 가수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씨의 노래 우리 함께 들을게요. 어떤 날은 그리워져 거품 걷어낸 말 나누며 우린 어느새 우정의 정원으로 함께했던 추억은 뭉게구름 숲이 되어 우릴 감싸네 우정의 정원으로 어제가 남긴 사소한 약속들은 하나 둘씩 미뤄졌지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바래왔던 우정의 정원으로 우리가 꿈꿔왔던 우정의 정원으로 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려낸 보리차 사이에 두고 음악을 틀고 우린 말도 안 되는 춤을 춰서 맞잡은 손 안에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줘 어제가 남긴 사소한 약속들은 하나 둘씩 미뤄졌지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꿈꿔왔던 우정의 정원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우정의 정원으로
만나서 안아줄게. 우정의 정원으로. 네, 최고원 씨, 주소영 씨의 우정의 정원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최고원 씨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먼저 주소영 씨가 먼저 자리에 앉았으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주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고원 씨. 네,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얼굴이야. 뒷모습만 보고. 최고원 씨는 아까 전에 이렇게 밖에서 듣고 있는데 노래를요. 뉴스공장에서 부르시는 거. 네. 보통 우리 멋있는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홍대 여신 이렇게 하지 않고 최고원 씨는 홍대 거신으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거신이 뭐예요? 그랬더니 진격의 거신. 키가 크셔가지고 네, 거인처럼 맞아요. 음악도 크고 그래서 거신으로 통한다고. 이 몸이 큰 거는 아니라 키가 큰 거예요. 키가 크시고 예. 잘못 네. 오해할 수 있어요. 글자가. 키가 크시고 그리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독특하고 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최고음반의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신 어울린다. 그리고 우리 판객 선생님. 예, 영기입니다. 네, 그냥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불러주셨던 게 우정의 정원으로. 네. 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 노래가 그 작년에 네. 그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에서 많이 조금 주춤하게 되는 순간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이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네. 그 주제로 그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 작사한 노래예요. 사람들, 아하. 대중들의 이야기가. 네, 그래서 공동으로 작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서 만든 곡이고요. 그 우정의 정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멜로디도 너무 쉽고 우정의 정원으로라는 가사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여러 번 되니까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정의 그래서 정원으로. 같이 부르고 싶었었는데 네, 오늘 소영이와 아하. 함께 네. 아마도 올해는 그래도 좀 다 풀려가지고 그렇게 공연들 직접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을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 곡이 그렇게 해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다 같이 부르는 게 좋겠네요. 우정의 네. 정원으로. 네. 그리고 노래가 참 예쁘고 착해요. 네, 착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대요. 이 노래는 파트 1은 김사월, 네. 곽푸른 하늘, 정우, 몽룡, 하림, 해토 씨가 피처링을 앨범에서 해주셨고요. 네. 파트 2는 보리차 끓이는 정원사들. 네, 이분 누구예요? 이분들이 가사도 쓰셨던 분들도 있고 또 목소리 참여.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 정원사들입니까? 정원사들이에요. 진짜로요? 아니. 네네네. 그 우정을 가꾸는 네. 정원사분들의 목소리. 근데 그분들을 그냥 보리차 끓이는 정원사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에나 뭐 자기가 편한 공간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른 목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다 채집을 해서 그 목소리 60여 명 정도 되는 목소리를 담은 음원이 두 번째 버전으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노래는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것도 매력있지만 찾아가지고 앨범으로 듣는 것도 네.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여러분 최고은 씨는 저희한테 싱어게인 64호 가수님으로 유명하신데요. 근데 물론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거신, 네, 홍대.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초청도 됐었고요. 공연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셨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제12회
한국 대중음악상은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되셨었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3번이나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글래스톤베리. 예, 장래에 갇히지 않는 뮤지션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에 갇히지 않는 뮤지션. 근데 이렇게만 들었으면은 네. 장래에 갇히지 않는 뮤지션?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닉네임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줬나 보다라고 할 텐데 노래를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장래에 갇혀 있는 노래가 아니네요. 아마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르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에 대한 접근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음색이 여러 가지. 네, 맞아요. 네, 네. 저 오늘 음식 얘기해 주시던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기 최곤 씨가 그렇게 된 이렇게 읽어보니까 10대 국악을 배웠고요. 아하. 대학 시절에는 하드코어 밴드. 하드코어 밴드면은 락을 하셨어요. 네, 락. 와. 하드락인 것 같은데요. 네, 말이 맞죠? 하는 그런 약간. 아니, 잠깐 그때 했던 음악성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아침이라 목을 그렇게 풀고 오늘 목을 못 풀고. 아, 그래요? 아, 네, 뭐. 아깝다. 이따가 그러면 가기 전에 한 번만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하드락. 와, 락앤롤 이러면. 네, 그리고 지금 어쿠스틱 사운드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까 노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뉴스 공장부터 저희 퐁당퐁당까지 세 곡을 들어봤는데 독특하세요. 네. 아까 전에 공장장은 계속 나가면서 바이올린에 꽂히셔가지고 맞아요. 그거 얼마짜리냐 가격을 결국엔 알아서 가셨어요. 알아내서 가셨는데 완전 속물적인 인간이. 그거 막 두들기지 말라고.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내 여러분들이 들어도 바이올린이었으면 깜짝 안 놀랐대요. 두들겼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저희한테 들려주셨던 그 음악의 정원으로 우정의 정원으로 에서는 이제 잠깐씩만 음색이 나왔었는데 저희 이따가 들려주실 곡에는 멋진 연주를 해주신다고요. 아, 네.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여울악 페스티벌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여울악 페스티벌에서 서로 반해가지고 제가 먼저 반했어요. 그래서 네. 아 진짜 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아. 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가격에서 벗어나세요. 선물적이라고 하시더니. 장비가 아니라 사람 손이.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아, 돈값은 보통 하는 것 사람인지라. 같아요. 보통 비싼 바이올린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 보면은 그 후원을 받아요. 바이올린을. 아 그래요. 집값보다 더 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게 되고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얼마나 해요? 뭐 전 보험도 세계에서 들기도 하고 네, 한 몇십억 정도. 몇십억. 집값이에요. 지금 차값도 아니고 집값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키테크라고 해서 네. 굉장히 가격이 정말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좋은 악기들은 그 악기가 가격이 굉장히 금방 올라요. 그래서 요즘 다들 주식 많이 하시는데 네. 악기가 훨씬 더 수익률이 아니 저기 악기에 투자라. 아, 네. 바이올린이 괜찮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소녀처럼 가지고 생기셨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몇 대 없고 네. 보통 네. 기업에서 많이 아하. 아니면은 정말 그 악기 애호가 음. 그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콩쿨 입상자한테 특전으로 1년이나 3년 정도 대여를 대여해주고 네, 연주자한테 있지 않고 네. 돈 있는 사람한테 있다. 그게 네. 그 악기 아끼시는 분들 보면은 그 비행기의 옆자리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석을 더 사서 그 악기를 놓고 함께 가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걸 아시는 이제 공장장이 두들기지 마 이러면서 나가셨는데 다음부터는 안 두들기고 다른 네.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집시, 민요, 바이올린을 타악기로 사용하신다고 아까 뉴스공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색이 되게 독특하고 음악에 두 분의 그 조화로운 저는 그냥 마음을 열고선 이분이 이런 노래를 해주시는구나라고 듣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데 되게 좋아. 내가 처음 듣는 건데 낯선데. 이상하게 좋아.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그 작업 스타일 좀 궁금해요. 작업 스타일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부분 작업을 하고 그 부분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고 네. 어떠한 주제가 하나로 명확해지면 그 부분들 중에서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에 넣어보고 다시 빼고 하는 작업들로 많이 가고 최근에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정이다. 그러면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어디까지 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해서 그런 이야기들 앨범 단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주소영 씨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네. 이제 언니가 이런 되게 좋은 신선한 재료를 가져오시면 네. 수다를 많이 떨고 아, 대화를 많이 거기에 하시는군요. 대해서 어. 많이 수다를 떨고 제가 어떻게든 그거를 도와주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클래시컬한 라인보다는 뭐 좀 에스닉한 뭐 그러니까 민요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집시 뭐 아이리시 뭐 이런 소스들을 자꾸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바이올린 하면 그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 고정화된 음악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소영 씨의 그 음악을 만드는 접근 방식을 보니까 그냥 악기로 사용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악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바이올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네, 바이올린에서 가격을 들으셔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공포스럽나요? 로이팽님께서 엄마가 아기를 품은 느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충충충님께서 최고은 씨의 노래 이상하게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고 늙은 호박님께서 금강에서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발굴한 느낌이에요라고 해주셨고요. 잘생긴 백님께서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낀 게 참 오랜만이에요. 서양 선율과 한국적인 소리의 조합이 최고은 씨는 정말 천재 음악가시네요 라고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독특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황교익 선생님 이제 제 시간인가요? 김치 김치 얘기해 주신다고. 저 김치 너무 좋아해요. 별로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김치 제가 없이 못 그렇습니다. 산다는 거. 전 진짜 그래요. 우리한테는 김치는 그러니까 한민족의 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한국인을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 밥도 있고 된장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뭐 요즘 뭐 떡볶이 치킨도 그러는데 다 없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치킨 김치만큼은 맞아요. 사실 소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죠. 이게 다 김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치와 관련되는 이게 민족적 감정이 많이 이렇게 막 건드려져요. 이게 처음 우리한테 이 김치와 관련되는 두 번째 아니에요? 일본 한 번 있었고. 일본 있었죠. 네. 그러니까 1990년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년도 훨씬 더 지났네요. 그 김치 가지고 이거 한바탕 했었어요. 그렇죠. 기무치. 일본에서 맞아요. 기억나죠. 자기네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논쟁이 뭐였냐 그러면 국제식품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코덱스라는 건데 그 코덱스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음식들이 전 세계 요즘에는 한 나라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막 전 세계 막 다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치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먹고 일본에서도 먹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먹기 시작하니까 네. 그게 이제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김치라고 할 것인지 네, 규정하는 규정, 국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배추에다가 어떤 양념을 넣고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뭐 유산균수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참고로 물김치 아주 많습니다. 유산균. 많이 네, 그때 그 일본과 한국이 같이 그 코덱스라는 것은 네. 그 회원국이 한 160개국 되는데 그 중에 그 일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만 들어와서 그 규정을 정하는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네.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코덱스 규정이에요. 그게 2001년의 일이에요. 이제 네. 그때 싸우면서
우리가 다 언론에서 본 게 같아요. 그 김치, 김무치. 네. 김치가 김무치를 이겼다. 그죠? 네. 그렇게 이게 언론 뭘 보도가 지금 나와요.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태클 건 거지.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김무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예. 어. 그냥 이게 명칭에 대한 주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이 슬쩍 그걸 흘린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 오보. 그러니까 민족 감정을 살짝 건드려 가지고 엄청 건드려졌죠. 네. 이뭐 판매 수, 구독률 올리고 하는 이런 용도로 사실 민족 감정은 대체로 우리 언론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게. 네.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게 그러면 김무치라고 김치라고 부르느냐 김무치라고 부르느냐 이런 거 보면 일본 네. 사람들 다 김무치라 그래요. 네. 발음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구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붙잡고 그 김치 가르치느라고 김하면 김, 치 하면 치, 김치, 그거 안타깝네요. 김무치 그게 안 돼.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잘안 되는 그렇죠. 그걸 반드시 김치라고 불러달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쉬운-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떡해. 아,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그 한일 간의 김치 논쟁인데 요즘 조용하죠.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에 그러면 김치를 안 먹느냐? 아니요. 네. 김치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이 시장이 엄청 많이 아주 먹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네. 1990년대와 지금과 비교를 하자 그러면 김치가 거의 일본 사람들 일상 음식이 됐어요. 식당 가서 그 김치를 따로 주문해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주지만은 네. 얘네들은 한 접시에 한 3,000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김치 없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거의. 그래서 일상화된 거죠. 네. 근데 그 일상화되는 틈에 이제 우리 김치도 조금 팔고 이렇긴 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영상을 보면은 뭐 화가 나는 영상들을 많이 접해요. 그것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거. 그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그 자신의 음식, 이렇게 중국의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한복 이게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관심 있어 하고 또 이제 그 OTT 그들을 보면은 전 세계로 이제 넷플릭스 같이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이 인기가 정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은 해외로 나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화가 이렇게 보여지는 문화들이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이제 김치 가지고 네.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한테 보이는 게 이제 중국이에요. 네. 요즘에 좀 엊그제, 심해요. 계속 그제 심해요. 뉴스에 이제 계속 이게 나왔어요. 네. 중국에서 김치 공정을 한다. 김치를 자기 거로 가져가려고 한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ISO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거는 또 이 코덱스랑 또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 표준 만드는데 파우차이로 그 ISO를 인증을 받았는데 그걸 뭐 김치로 이렇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중국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야, 이 김치 중국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그게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그 네. 안에 이제 우리 것을 한국 것을 일본 것, 중국 것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들. 사실 이제 역사 논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 중국 편에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왜 저러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역지사지로 한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야 하는 것은 다 우리 거 공유를 해요, 그죠? 우리가 뭐 우리 거 아닐 리가 없죠. 김치 우리 당연히 그 한민족만의 특수한 그럼요. 아주 특별한 채소절임이거든요. 전 세계 채소절임이 있지만은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저러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단일 민족의 국가예요, 그죠? 한민족. 물론 이제 요즘에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 민족에 의해서 하나의 문화,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네. 우리는 한족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그죠? 55개의 네.
다민족이 살아요. 그 중에 한민족이 소수민족 안에 포함이 돼 들어가 있어요. 있죠. 네. 그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게 조선족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중국에서 조선족 이렇게 네.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등달아 이야기해요. 네. 그 조선족이 동북 삼성에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살아요. 이 숫자가 어느 숫자냐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 13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족이 제일 많지만은 소수민족 중에 그래도 꽤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 소수민족들을 딴 데로 튀지 않게끔 이게 동화 정책을 펴죠. 서로 융화가 되게. 그렇죠. 네네. 이게 다민족 국가는 항상 지금도 중국에도 이제 몽골과 티베트 이쪽 지역에서 이 갈등들이 있잖아요. 분리주의자들이 있고 네. 뭐 같이 안에 넣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갈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중화민국이라는 그 큰 틀에 이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큰 용광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북공정의 원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자기네들을 위한. 그렇죠. 이제 그런 전체의 흐름 안에 네. 이제 이런 그 문화, 그러니까 그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이죠. 네네. 그래서 그 조선족의 문화도 중국 문화라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해하고 싶진 것을 않지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우리의 민족이니까. 민족적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져가서 중국라고 고집을 해도 우리가 우리 문화를 잘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원류가 여기 있는 것으로 잘 유지를 하면 그게 우리 끝에 우리 끝도 중국 안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것으로 가져간다가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의 문화로 우리의 이렇게 자리 우리 잡게 민족의. 만들어주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조선족이 우리는 사실 그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뭐 한 30만에서 50만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 의식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우리 조선족 그러면 꼭 외국인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사실 하잖아요. 가난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서 한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마음은 서로 돌아보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끌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자, 중국은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을 자기의 문화로 끌어넣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문화만이 아니라 중국에, 일본에, 주황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피부치들, 네. 우리 민족들, 우리 민족. 우리와 같은 형제로 같은 민족으로 한 집안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끌고 오는 네. 이런 안아주고 포용하고.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족은 우리 한민족이야. 네. 라는 그 국가가 지금 달리 지금 그쪽에 그 영토는 그쪽으로 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야라는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윤동주 시인이 중국에서는 그냥 조선족으로 불려요. 중국이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그런 선생님. 것들 조선족에 대한 인식들부터 우리가 먼저 바꾸어서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 이런 것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아까 그 뉴스공장에서 네. 처음 제가 소영이랑 했던 춘풍이라는 노래가 네. 아리랑 춘풍인데요. 네. 제가 그 노래를 있죠. 네,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게 고려인이 노래 부르는 거에서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 그 원래 가사를 보면 남도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일부가. 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처음 들었던 고려인들이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방금 그 김치에 대한 문화가
노래가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같이 지금 네. 들려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도 그랬고 김치에 대해서 이제 김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컨텐츠들을 보고선 다른 나라의 문화 또 이웃의 문화를 컨텐츠를 만들 때는 서로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예. 예의를 지켜야죠. 네, 끊임없이 우리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 김치를 자기네 중국 음식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음식 있잖아요. 네.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 전통 음식 짜장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선생님, 우리가 그들처럼 급이 낮아질 필요는 없죠. 자, 이제 급이 떨어집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짜장면 우리 소울푸드 중에 하나죠. 소울푸드니까. 자, 음악으로 다시 가서 해외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 특히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첫 무대 올랐을 때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 그 페스티벌 하면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음악가들도 아주 한정이 돼 있고 되게 궁금해요. 저는 처음 올라갔을 때 울었어요, 무대에서. 무대에서 울었다고요?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실감이 안 나가지고. 잠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울면은 노래 잘 안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네. 함부로 불렀어요. 근데 그 관객들이 몰라. 제 노래를 모를 거라서 그냥 막 몰랐어요. 가사 잊어버리셨어요?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그 관객들은 그냥 맥락 없이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으셨고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거기는 한 3박 4일 동안 1000팀 정도가 공연을 해요. 네. 엄청 큰 하나의 마을같이 큰 곳인데 네. 근데 거기 제가 이제 3번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게 어떤 즐기는 문화처럼 네. 그냥 같이 하는 느낌? 말 이게 그대로 페스티벌이네요. 네, 축제. 정말 축제에 대한 정말 진짜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참 잘 놀아요, 그죠? 우리는 놀 줄 몰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시종일관 계속 틈만 나면 우리나라 같이 그 1차, 2차, 3차, 4차 가는 민족이 없다. 외국인들이 와서 네, 밥을 먹고 이제 그러면은 후식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3차, 4차 끝나지가 않고 그러고선 몇 시간 못 자고선 다시 출근 딱 정시해서 맞아요. 열심히 자기 일 보고 규리 씨가 한국의 잘 노는 행위예요. 거지. 저는 에너지가 없어 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구나. 그 첫 무대에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고 네. 거기서 가사를 잊어버렸지만 근데 분위기가 워낙 그곳은 완전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무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정말 아티스트로서는 최고의 무대였겠네요.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그때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네. 나는 이제 완성됐다 음악으로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작은 무대도 계속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큰 무대도 서보고 하면 네. 그 그렇지. 아티스트가 성장하는데 되게 큰 네, 정말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우정이 이 곡은 아까 해드린 거죠. 사랑의 축가. 네, 사랑 축가. 네, 사랑 축가라는 이 곡. 곡은 결혼식장 공략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거 같아. 지금 오늘 느낌이. 컨셉이 공동 작사한 곡들인데요. 오. 첫 번째는 정말 대중화의 작사라면 네. 지금 사랑 축가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그 가사를 매번 같은 멜로디에 다르게 해서 오. 축가를 불렀었던 네네. 노래고요. 가사가요. 처음엔 서툴렀던 어색한 우리 사이. 시간은 선물처럼 우리 둘을 이어주네. 모든 게 익숙해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손가락이 막 이렇게 꼬꾸라지는 같은 느낌이. 너무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 언젠간 나이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지. 저희가 축가를 불러드리시는 그날을 이 사람들이 말이야.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갈 둘의 이야기. 신랑은 신부에게 바다가 되어주고
신부는 신랑에게 숲이 되어주고 뭐 신혼 때는 그래, 다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돼야지 서로 부족한 반을 채워줄 사랑. 난 이 반을 언제 만나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 그 춘향가 대목이. 네, 네, 사랑 사랑 아메도 내 사랑아. 음. 아메도 내 사랑아는 뭐예요? 아무렴 내 사랑아의 아. 어떤 사투리 버전이 아닌가 싶다.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냐. 사랑 사랑 내 사랑, 아메도 내 사랑. 좋을 서로 때다. 부족한 반을 채워줄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길 축하해. 이 노래를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들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 무슨 노래든지 뭐 기분이 안 좋겠어요. 종종맘님께서 그쵸?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음악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지코고 그래서 기분이 완전 다운되었는데 왠지 위로해주는 음색입니다. 갱년기가 오려나 왜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나죠. 코로나 끝나는 날 오겠죠?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 축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결혼식장 때의 정경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잘 것 같고 안 떠올라요. 노력해 보세요. 사랑은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저같이 싱글이신 분들은 언젠간 만날 그 나의 반쪽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 날을 꿈꾸며 이 노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나는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네. 네. 사랑 축가. 네. 결혼식장 공략하는 노래.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1절을 신랑이 한 거예요. 아까 방금 읽으신 부분은 제가 이제 작사한 부분이고 이 네. 노래는 1절은 매번 신랑들이 자신의 신부에게 하고 싶은 가사를 이제 만들어서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가 결혼식장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주를 넣었어요. 보통 노래에 썰 푸는. 예, 그래서 바로 그래서 여기서 신부한테 보통 네. 그 편지를 적어서 읽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넣어주면 예를 들어 언젠가 규리야. 그렇죠. 사랑하는 규리야. 규리야 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해서 검은 머부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뭐 편지를 써서 네.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나면 신랑이 이 멜로디에 가사를 넣는데 드르른 드르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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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른 드르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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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엔 서툴렀던 어색한 우리 사이 시간은 선물처럼 우리 둘을 이어주네 모든 게 익숙해지고 가장 친한 친구 되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갈 둘의 이야기 신랑은 신부에게 바다가 돼주고 신부는 신랑에게
오느라 업고 놀자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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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신났어요. 아메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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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아메도 내 사랑아 서로 부족한 반을 채워줄 사랑 오래오래 행복하길 축하해 축하해. 야, 이거 되겠다. 이거 결혼식장에서 이거 대박 치겠는데 앞에 네, 신랑이 결혼식장 공략 노래. 멘트 딱 깔고 그죠.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할 것 같으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많이 지쳐 계셨을 텐데 봄바람 불고 또 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다 아무쪼록 새해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코로나도 가져가시고요. 저희 2020년에 못했던 거 2021년에 모두 다 이룰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실 이 한영애 씨의 조율 작년 말부터 이 노래 꼭 틀어야지 라고 계속 벼르고 있었던 노래인데요. 1187님께서 마침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한영애의 조율.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네,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또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운 곳들은 눈으로 바뀌겠죠, 아무래도. 이런 하늘을 딱 보고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정말 하늘도 조율하고 세상도 조율 좀 하고 그 전에 내 마음도 한번 조율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네, 한 지금 7분 45초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은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몬님께서요. 저희 신랑 이름 김대성인데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찬가 노래 들으니 신랑 생각이 더 납니다. 김대성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받을 수가 있네요. 남편분께 생일 선물로 엔진 관용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2190님께서는요. 오늘이 생일인 6살 이유진 아빠입니다. 2016년 1월 15일에 사랑스러운 딸 유진이가 태어났는데요. 귤디께서 유주 언니 유진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딸들이랑 함께 드시라고 쌀칩 과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유진아 생일 축하해. 3425님께서는요. 새 아이들이 방학 3일차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늦잠을 한결같이 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방학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인 거 알지 내가 알지 해서 못 깨우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방학 어찌하면 좋을까요? 애들을 깨워 말어. 저 이거 한번 써먹었는데요. 어제 이거 효과 있었어요. 자, 5을 쓸 테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햄버거 준다고. 얘들아, 자, 새 아이들이라고 그랬죠?
3개를 보내드릴 텐데 지금 5셀 때까지 안 일어나면 내가 뭐 안 준다. 자, 하나, 둘, 셋, 넷, 5. 어머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그래요. 네,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시절을 겪었던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막판에 정신없이 과제 밀린 과제 방학 숙제 하느라고 막 후다닥 막 하루아침에 막 벼락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냥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그 아이들한테 있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네,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사랑으로 좀 돌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3905님께서는요. 코로나로 2시간 하던 일도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우리 언니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쉰이라는 나이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일자리 검색하는 게 일상이지만 그래도 만나면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많은 부자인 우리들의 우애 깊은 자매랍니다. 우애 깊은 자매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모로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께서 힘든 상황이죠. 네. 하지만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점심님께서는요. 어제보다 더 따뜻한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골목건 상인분들 한숨소리도 이곳저곳에 들리지만 더 힘내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멋진 금요일 되세요, 여러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좀 힘들죠. 빡빡하고. 네.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마음의 여유 이제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역지사지 나의 마음처럼 상대방을 좀 생각해주는 우리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233님께서는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요일입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귤디 비롯해서 모든 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위해 토이의 스케치북 틀어주세요. 우리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좋네요. 네. 그러면 7233님이 신청해 주신 곡 이 노래 토이의 스케치북 들려드리면서 그래요. 우리 힘들었던 거 기왕이면은 즐거웠던 그림들은 다 남기고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이런 건 싹 지우자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말 동안 잘 조율해서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자, 토이의 스케치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